긴장되는 장면을 보면 오감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동시에 신체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죠. 위기 상황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면 우린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는 다양한 시도를 하죠. 일부러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상황에 몰입하기 힘듭니다. 인간은 과거부터 상상을 통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판타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얘기하는 호전몽은 상상을 통해 꿈을 이루고픈 인간의 욕구를 보여줍니다. 아침 출근길, 회사가 아닌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거나 마땅한 경비 없이도 해외여행을 가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모든 상상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머리에 이 작은 기기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호전몽에서 장자는 자신이 간밤에 꾼 꿈을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밤 꿈에 나비가 되었다. 날개를 펄럭이며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나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버렸다. 나는 나비가 아니고 내가 아닌가? 꿈에서 무라일체의 경험을 한 장자. 이제 우리도 이 작은 기기를 통해서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실제로 나비가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자의 호전몽과 후손들이 만든 나비의 꿈은 정말 닮아 있을까요? 장자가 말한 호전몽이 꿈에서 나비가 나타났는데 나의 꿈에 나비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은 나비의 꿈에 내가 나타난 것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가상현실이 그렇습니다.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 있지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가상현실을 느끼다 보면은 내가 마치 그 가상현실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현실과 가상현실의 분간이 힘들다는 점에서 몰입도가 높다는 점에서 호전몽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실제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인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7년에 개발된 센소라마가 있고요. 1986년에 개발된 나사에서 만든 바이브드라는 기기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HMD는 나사에서 만든 바이브드라는 그 기기를 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시작은 1957년 영화 촬영 기사였던 모턴 하일리그의 경험극장, 일명 센소라마 시뮬레이터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후 마이런 크루거라는 미국의 1세대 가상현실 연구가가 사용한 임공현실이라는 용어를 시작으로 1987년 제런 레니어가 가상현실 개념을 정리하게 되고 미 항공우주국의 바이브드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가상현실 세계가 열립니다.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층 건물 끝에 서거나 그동안 꿈만 꾸었던 여행지를 여행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장자가 꿈꿨던 VR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상현실을 통해 만나게 되는 곳은 어떤 세계일까요? 아직까진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가상현실. 우린 과학기술이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축제장.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축제장은 붐빕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가상현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트레일러에서 HMD를 쓰고 기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을 보자니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습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대중에게 VR과 AR을 알리는 겁니다.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 도내 VR AR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작년부터 찾아가는 VR 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도내의 각종 행사장이나 그리고 경기 북부, 남부 등의 학교 등을 찾아다니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VR AR 콘텐츠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체험관.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4인이 함께 즐기는 놀이기구. 가족, 친구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글이나 지하 유적지를 탐험할 수 있다니 너도 나도 줄을 설만 합니다. 재밌어? 이미 이 친구는 탐험에 푹 빠졌네요. 가상현실과 실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는 다칠 수 있습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다 가능합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감 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체험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은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체험하러 가려면 기다려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VR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잠깐만 기다린다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있는 것처럼. 중간에 용암 구간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엄마가 무섭다고 해서 저도 약간 엄마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웠어요. 지난 4월 삼성동에서는 서울 VR, AR 엑스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엑스포를 찾은 참관객은 총 24,382명. 놀랍게도 이미 많은 사람이 가상현실을 알고 있고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대기업들도 하나하나 대규모 체험존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일반 관객들이라든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이제 VR에서 점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더 다양한 그런 컨텐츠라든가 이런 다양한 체험존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더 주위를 둘러보면 VR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VR과 함께 언급되는 기술들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낯서네요. 지금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얘기하는데요. 이걸 통틀어서 실감 미디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 마치 실제로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실감 미디어라는 용어, 가상현실보다는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실감 미디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실감 미디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사 갈 집을 미리 본다거나 아니면 낯선 길을 찾아볼 때 한 번쯤은 보셨을 화면 같은데요. 자, 360도로 이렇게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실감 미디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곳곳에 녹아있는 실감 미디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감 미디어의 일종인 증강과 혼합현실. 이름만으론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아 직접 증강현실이 무엇인지 만나봤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용 과학 콘텐츠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기념관에서 사용하는 관광용 증강현실 제품, 관광 플랫폼 같은 것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사용되는 증강현실은 전시물을 갖다가 마커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각각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증강현실로 마커를 비추면 증강현실 게임이라든지 그 내용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게끔 구성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그멘티드, 수나 양을 증가시켜 더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의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상의 물체를 더하는 기술이죠. 증강현실을 만나기 전 기기 사용법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루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루함도 잠시 박물관을 신나게 누비기 시작하는 아이들. 지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보는 아이들의 얼굴엔 흥미로움만 가득합니다. 사회를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더 많이 체험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서 사회가 더 재미있는 걸 알게 됐어요. 체험학습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증강현실로 더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더 재밌어요. 우선 일반 체험은 이제 강의하셔서 선생님이 말해주시는데 이번 거는 패드를 활용해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와 그런 퀴즈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AR이라는 부분이 도입이 돼서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전쟁 역사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롭고 그리고 재미있게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마커라고 부르는 특정 이미지를 만나면 가상의 물체가 나타나는 증강현실 기술. 가상현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하는 것이 가상현실이고 기존의 현실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갖다 제공해 주는 게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섹터의 기술이고요. 만약에 증강현실이 좀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 MR 형태로 해서 디바이스랑 결합된 혼합현실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의 또 다른 개념인 혼합현실. 이 회사는 혼합현실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이랑 동의어감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도란 영상이야. 근데 매핑 우리가 매핑한 거 괜찮은 것 같지. 어떤 스크린도 같이 사용을 하고 바닥이 파란색이잖아요. 흰색일 경우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께 뭐 색깔을 좀 어길 수 있다거나 꼭 굳이 계속 파란색일 필요 없죠. 저희는 혼합현실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저희 좀 대표작으로는 일단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상업적으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좀 만들었었고 지금 홀로그램 퍼포먼스라는 장르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만들어서 배급을 하게 됐습니다. 융복합 콘텐츠라고도 불리는 혼합현실 때문에 회사의 구성원도 좀 특별합니다. 아마 회사마다 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저희만의 방법을 찾아냈는데 기획자와 경영자, 혼합현실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는 물론 댄서와 DJ, 작곡가, 스토리텔러까지 채용하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이 모든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도대체 혼합현실이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걸까요? MR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좀 어려워, 이게 뭐지? 라고 어려워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AR이나 VR처럼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기계를 통하지 않고 맨눈으로 좀 판타지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걸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외국 학교의 체육 시간. 갑자기 체육관 중앙에서 고래가 튀어나와 아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추모 공연에 깜짝 등장해 팬들을 경악시키기도 하는 이 모두가 특별한 기계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혼합현실입니다. 홀로그램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잭슨 사후에 빌보드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플레이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건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오브젝트에 한해서 프로젝터를 쏴서 텍스처링을 한다거나 다른 오브젝트를 겹쳐 보이게 해서 착시 현상을 주는 기법을 프로젝션 매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에 한해서 프로젝션 매핑이 되거나 아니면 건물에 LED가 들어간다거나 건물 자체가 그런 미디어로 꾸며지는 걸 미디어 파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랑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교집합 관계에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작업은 네. VR 게임 끝나고 나서 네. 다음 씬 넘어가는데
연결 꼭지로 이용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화면보다는 네. 좀 더 뒤에서 잡아야지. 서로 다른 전문가가 협업해야 하는 만큼 업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디자이너는 이제 모니터에서 디자인을 완료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도 많이 가고 현장에서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색감을 더 살리거나 아니면은 좀 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좀 생깁니다. 디자이너가 작업해준 평면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구성한 공간 내부에 임의로 왜곡을 시켜서 어떤 한 시야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영상을 송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평면적으로 보여졌던 이미지를 큐브 모양의 사각 세트 위에 이제 왜곡을 시켜서 영상을 송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관람객이나 중계 카메라 시점에 맞춘 입체적인 영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회사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만큼 뛰어난 혼합 현실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정혜운 대표가 생각하는 혼합 현실의 미래도 밝습니다. 꼭 필요한 장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가 이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길을 지나가다 보실 수 있는 전광판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전광판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고요. 예식장 전체가 영상으로 프로젝션 매핑으로 구현이 된다면 숲속에서 웨딩을 한다거나 우주에서 아니면 아쿠아리움에서 웨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 보는 사람도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혼합 현실. 그런데 국내 실감 미디어 전문가는 현재 업체들이 혼합 현실의 개념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이 실감 미디어 업계에서 혼합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홀로그램은 더 정확한 용어로는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연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사 홀로그램을 업계에서는 혼합 현실과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용어로는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0 비디오를 보는 학술계와 업계의 견해도 달랐습니다. 360도 동영상은 가상현실도 아니고 혼합현실도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360도 파노라마를 보여준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감 미디어에 있어서 360도라고 하는 공간을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몰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감 미디어적으로 360도 동영상의 의미는 있겠지만 360도 동영상을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은 세 가지 요소만 알면 쉽게 구분됩니다. 현실 세계와 차단된 100% 컴퓨터 그래픽 세계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가상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상과 증강, 혼합현실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상현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100% 가상의 환경이라면은 현실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현실과 가상현실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혼합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면은 혼합현실을 설명할 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섞어놓은 새로운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학술적으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혼합현실 안에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이 있는 것이고요. 혼합현실은 쉽게 얘기해서 현실과 가상현실의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혼합현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용입니다. 학자 밀그램과 키시노의 정의에 따르면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현실은 현실의 가상의 물질이 나타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현실의 물질이 나타나는 증강가상을 포함한다는 것이 두 학자의 견해이죠. 즉, 혼합현실은 가상과 증강현실을 합친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과는 별개이 돼 증강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혁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VR인데요. 올해 정부는 가상현실 산업 육성에 약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1994년 10월 31일 한 언론사 기사를 보면 국방부가 지리정보 시스템과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기술 등을 동원한 전쟁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거나 경험하기 힘든 상황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실감 미디어. 현재 정부는 이러한 실감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그곳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의 한 역사 안에는 시민안전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전체험을 도와드릴 서울교통공사 시민안전체험관 윤인미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험은 이곳 영상교육을 시작으로 VR 체험, 그리고 심폐소생술 마지막 소화기 체험까지 하실 건데요. 이 모든 4가지의 체험을 하시는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체험하게 되죠. 특히 지하철 화재 현장을 체험하는 VR 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할 때 가장 학습하기가 힘든 연령이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이런 학습에 대한 약간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VR 체험을 하면 반대로 학생들이 게임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 요령이나 방법 등을 몸으로 익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MD를 착용하자 실제와 같은 지하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승강장 쪽에서 화재 상황 발생했고요. 비상벨로 화재 상황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역 직원 공길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승강장 8-3지점 쓰레기통에 불이 났어요. 직원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이 가능하시면 돈 너무 크게 났는데요? 2번째 손가락만 꾹 눌러서 네,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분사해주세요. 이제 몸 돌리셔서 올해 처음 개관한 시민안전체험관은 벌써 여러 팀이 교육을 받고 갈 만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VR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안전교육들이 이론에 국한되었다면 VR 체험은 본인이 쓰고 또 듣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두 체험자도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익히는 게 어렵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하철 안전 상식을 알게 돼서 조금 더 흥미롭고 실용적이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VR을 통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대구 지하철 때 생각도 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재 요령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는 선정부터 해서 개발 기간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현장 직무에 가상현실 교육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경찰청. 오늘은 개발된 훈련 시스템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 강간 성폭력 현장에 들어와서 어떤 실무를 어떻게 차례적으로 순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경찰관님들이 실제
강력 사건 현장에서의 대응 방법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런 경찰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 숙달 교육함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고 피해자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 가상현실인 것 같아서 이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이 집에서 크게 싸우는 것 같다고. 괜찮으세요? 경장님, 우선 이 묶여있는 줄부터 처리를 해야겠어요. 크게 4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교통계, 강력계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1차 년도에는 현재 프로타입 버전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을 개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테러, 살인, 강도 이런 현장에서의 가상현실에 대한 체험 훈련이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 좁은 공간에서 실제처럼 사격할 수 있는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는 경찰청. 이번 기회를 토대로 내년엔 좀 더 많은 VR 훈련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VR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째 넘게 VR 활용 범위가 지금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군대나 또는 소방청 이런 데 쪽에서는 소방훈련 같은 경우나 안전훈련 같은 경우에는 VR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험하거나 큰 비용이 드는 훈련에 가상현실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그리고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를 통해 실감 미디어는 대중에게 꾸준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최근 VR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상현실 시장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일본 도쿄대에서 30년간 VR을 연구 중인 히로세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世界的に見ると、ソフトウェアは西洋が強かったんですよね。それで、アメリカは全体的なソフトウェアが強くて、でヨーロッパは割とコンテンツとかそういうものの例えばアートと VR の中間領域とかそういうところが強いんですよね。韓国の方たち、僕も大学の友人結構いますけれども、カルチュラルテクノロジーって言葉を割と上手に使っておられますよね。だから例えば博物館とか観光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 VR 適用するっていった時の構造は韓国の方がきちんとできてると思うんですね。で、日本の方はまだそっちの方はちょっとテクノロジカルなところっていうのは決して韓国には負け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자국의 기술력을 살려 다양한 VR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 일본. 일본의 젊은 층은 VR 게임존에서 게임을 즐기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VR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최근엔 특히 일본 유명 게임 회사에서 만든 데이트 게임이 인기가 많습니다. お待たせ先生。先生の決めた教科の通りに勉強すればいいんだよね。写真見る？まず頭を左に。ちょっと動かないでね。先生も聞いて。 드래곤볼, 건담 등 유명 캐릭터로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게임 회사. 그들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이해하고 소비 심리에 적합한 게임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自分たちが目指しているのはこういう体験できたらどうですかって時にそれはぜひやってみたいって思えるような体験をとにかく用意することを目指してます。でそれが例えば、みんなが大好きなマリオカートを自分自身でやってみたいとか、ドラゴンボールの要は孫悟空に教わってカメハメハを打ってみたいとか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の世界に入ってみたいっていうものもあれば
現実だと実際にはチャレンジできないけどちょっと VR なので、すごい高いところを綱渡りするようなちょっと身の危険を感じるような体験してみたいとか、とにかくそういう実際の、リアルではできない体験をどうぞいろいろできますよって並べることによって VR ゾーンはそういうファンタジーを叶える場所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일본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VR 게임존. VR을 즐기기 위해 게임존을 찾는 일본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2층으로 나눠진 넓은 게임존에서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VR 게임을 찾아다니고 있는 방문객들. VR ゾーンの、あそこに置いてあるものは我々ゲームって呼んでなくてアクティビティって呼んでるんですね。作ってるVR ゾーンで作ってるアクティビティっていうのは、自分たちがその世界の中に入って自分自身が入った時にいろんなことがこう起こります。わーってびっくりすることとか、そうなった時に自分がどういう気持ちになるんだろうっていうのを自分本人の体験として楽しめるっていうそういうコンテンツを目指しているので、実はゲームとはちょっと違うものっていう考え方でアクティビティを作っています。 체험객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궁금합니다. すごいリアルに体験できる。そうだね。どっちなんか途中わかんなくなりますよね。現実にいるのか何なのかがよくわかんない。完全に入り込んだ感じ。そうだね。 가상현실이 현실에 더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특성상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까지 기술사를 봤을 때 VCR도 그랬고 인터넷이 그렇고 이 성인 영상물의 활용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게다가 가상현실을 우리가 단순히 영상만 생각하는데 가상현실의 가장 큰 장점은 액세서리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기기랑도 연계해가지고 싱크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인 VR 카페. 사용자가 방에 들어가 HMD를 쓰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침대에 누워 사용자를 유혹합니다. 초기 VCR과 인터넷이 그랬듯 가상현실 역시 성인물 콘텐츠가 가상현실 기술 확산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땠어요? 미래 인간의 성생활까지 바꿀 수 있는 VR 기술, 위험성도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즐기다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에 좀 리셋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체가 되거나 잘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가상현실에서 즐겼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과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그 성적인 문제라든가 반사회적인 행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成功すれば逆に言うとその非常にサクセスフルなメディアであれば必ずやそれ入り込む人って出てくるから。だからそれはそういう可能性はあるでしょうね。VR が成功すれば必ずそういう光も強ければ影の部分もそういうところでなんか入り込んじゃうっていうよりは大きな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くような可能性もあるし、プログラマーはそういうところに実は意識し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だと、そこにこうわーっと入り込むぐらいのところまでいったらやっぱり VR も大したも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どね。だからまず VR はまだそういうその中に本当に入り込むっていうことほどいいコンテンツは僕できて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ね。 올해 도쿄대는 전문적으로 VR을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한 VR 교육센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これなんか静止画入れてるやつなんで、全体の明るさを明るくしました。 최근 센터에서는 문화재를 훼손 없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こちらの、車両の内部になるんですけども、昔日本の天皇が乗っていた、車両の、内部になります。こちらの車両なんですけども、普段は文化財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て、内部に人が入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ね。そこの内部を VR 技術を使って、内部を体験するというようなアプリケーションになります。 또 다른 연구는 VR과 뇌의 상관관계에 관한 겁니다. 今両方も見えてないです。右手が左手になって見えてます。右手が左手になって、で、手のあたりを見ながらテーブルの周りに手で触れながら歩いていきます。 이 실험은 시각 정보에 뇌가 쉽게 속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はい、では一周したので今度は手で真ん中の魔法図を触れてみてください。またテーブルの端に触れながらテーブルを一周してください。 이 실험에서 HMD를 쓴 체험자는 서로 다른 상황을 현실과 가상현실 안에서 부여받게 됩니다. 현실에서 실험자가 만지고 있는 것은 사각형 테이블입니다. 하지만 가상현실 속의 실험자는 삼각형이나 오각형 테이블을 보게 됩니다. 체험자는 테이블이 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지고 있는 테이블이 삼각형이나 오각형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약간씩 다른 위치에 있어 양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원근감이나 깊이감 같은 입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HMD를 이용해 왼쪽과 오른쪽 눈에 각각 다른 시각 정보를 보냄으로써 뇌가 가상현실을 실제 공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뇌의 착각을 이용해 교육 효과를 노리는 분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설 현장. 이곳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고 현장을 VR로 제작하고 있는 일본의 한 업체. 이곳에서 제작진도 사고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합니다. 체험자는 가상현실 속에서 각종 공사 현장을 직면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리고 가상현실에서도 위험한 사고는 방심할 때 발생합니다. 실제처럼 섬뜩한 사고를 체험한 사람들, 어땠는지 묻자 바람직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실제 작업자들, 현장의 작업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어떤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면 보다 훨씬 안전하게 그 건설 현장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事故の教育ってどうしてもそのビデオで見るか、あるいは事故の報告書で紙で書かれたものを見る。そうするとあくまで誰かが起こした事故なんです。そうすると自分のことだっていう感じはないので、ただ VR の場合ですと自分がオペレーションをやっていてそこで事故が起きる。だから自分が何かした結果事故が起きたっていうと自分がの体験として経験値が上がるので、その分が今までのただ一方的に聞いているものよりは自分が何かをする事故が起きる、その体験がこれまで以上に非常にプラスになっていると。 가상현실은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세계를 눈앞에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일본.
그와 함께 증가하는 치매 노인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현실을 획기적인 방향으로 활용한 일본의 한 주택회사. 이곳에서 개발한 가상현실 콘텐츠는 치매 환자를 보는 일본 사회의 시각을 180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高齢者住宅からなんで VR なんだ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高齢者住宅の中に認知症の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って生活をする中で、その認知症の方って世間一般的な報道とかイメージではこう問題を起こす人みたいな感じで報道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周りとか過ごされている空間とか関わり方を変えることができれば、認知症の方でもこう幸せに過ごす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を目の当たりにして、なんかこの考え方とかを広げることができ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で VR にたどり着いて、はい、着きましたよ。どうしてこんなところに VR をつけるといきなりわけのわからない高いところに立たされていて、横から着きましたよ降りましょう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るんですね。ビルの上にしか見えないんだけれども、ですごい怖いっていう体験をしていただいて、でも横から笑顔で大丈夫ですよ行きましょうとかって言われるんですけど、自分にとってみると怖くて叫び出しそうになるぐらい怖いと。無理に決まってる。どうしましたか？大丈夫ですよ。私も後ろにいますから、右足からゆっくりもう一度行きますよ。はい、ゆっくり。はい、1、2、3。はい。やめて。 평소에 치매 환자가 겪는 이상한 상황을 경험하는 체험자. 이 생소한 경험을 통해 체험자들은 치매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단절됐던 그들의 관계에는 따뜻한 입김이 불어넣어집니다. お疲れ様でした。どうでしたか？なんかこうちょっと動いたじゃないですか、その画面が。あ、はいはい。その時なんか自分もなんか落ち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こうやってちょっとや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なんか怖いですね。怖いですよね。こんな感じですか。こんな認知症の方ってこういう。すべての認知症の方がこの症状があるっていうこと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ただその距離感がつかめなくなってるっていう方の、本当にビルの上だった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そこではなくて、これぐらい怖さを感じていた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怖さに焦点を当てて作った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なんとなく認知症の方のその気持ちちょっとわかりました。 가상현실을 통해 동경했던 게임 속 캐릭터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내가 그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판타지를 직접 실현할 뿐 아니라 나는 알지 못했던 상대 입장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 일본의 가상현실 기술. 누군가는 이제 가상현실로 해외여행까지 즐기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가상현실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항공사가 등장했습니다. 가상현실로 여행하는 VR 항공사입니다. 現在6路線開通しておりまして、ニューヨークだったりとかハワイ、パリ、ローマ、フィンランド、そしてタイムトラベル便と6つございます。この飛行機はタイムトラベル便でございます。最初の目的地は1945年のニューヨークでございます。 이륙전 안내 방송부터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 모습까지 여느 항공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1등석에 서비스되는 기내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배를 채우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私は到着地での現地ツアーをお勧めに参りました松岡と申します。 まずやってきたのはそうニューヨークのタイムズスクエアです。では見ててくださいよ。
が戻ったでしょ。実は今1940 가상현실로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편하게 앉아 세계 여행을 하는 시대. 과거엔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大体年配の方、年を召された方と、若い方半々ぐら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て、結構年配の方っていうのは、海外旅行に行きたくても体力的に難しくなってしまったですとか、そうですね、お金の面で、なかなか海外旅行に行けないっていった若い方々がよく来られますね。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시나요? 무더운 여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영화관에서 개봉한 신작 공포 영화를 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두려움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가도 곧이어 밀려오는 궁금함을 참지 못해 실눈을 뜨고 귀를 열게 만드는 공포. 이러한 인간의 호기심과 자극을 찾는 심리는 가상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겁에 질린 다른 체험자들의 비명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이들이 공포에 질린 이유는 HMD가 그들을 데려간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공포 콘텐츠는 인기가 상당합니다. 얼마 전 홍대에 문을 연 VR 펍. 지금까지 VR 게임존과 VR 카페는 있었지만 가상현실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VR 펍은 국내 최초입니다. VR이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맥주를 마시면서 또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서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맥주와 함께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근데 맥주 마시러 왔다가 여기 있었는데 맥주랑 VR이랑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맥주도 마실 수 있고 VR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친구끼리 슬롯이나 내기도 할 수 있고 예, 몇 번 정도 해봤는데 또 거기랑 그냥 VR 방 같은 데랑은 또 되게 식상한데 여기 또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에서 하니까 확실히 술 먹으면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확실히 잘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트레드밀처럼 직접 걷고 뛸 수는 없지만 휠체어에 앉아 더 생생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휠체어 게임입니다. 우린 휠체어 게임을 제작한 업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의 사무실이 아닌 강원도의 인적 드문 산속. 약속 장소에 다다르자 기괴한 장면이 눈에 띕니다. 음침한 동굴 속. 그곳을 피투성이 상태로 뒹굴고 있는 신체 부위. 어째서 이들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공포 VR을 제작하게 된 걸까요? VR이라는 장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판타지나 아니면 공포 같은 그런 장르를 통해서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호러 공포 장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다양한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실감나는 공포 분위기를 위해선 더 어두워지길 기다려야 합니다. 저 뚱뚱 흡혈귀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거의 메인 관을 끌고 가면서 제 먹이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무섭게 분장하셨는데 무섭진 않으세요? 이게 좀 더 공포스러울 것 같고 이게 제 사람의 시점으로 찍는 거니까 이게 좀 진짜로 리얼로 막 보는 사람도 막 좀 놀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어둠이 밀려오고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 촬영팀. 촬영은 사용자의 몰입도를 위해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오늘 제작하는 콘텐츠는 이제 뱀파이어리즘이라는 그 공포 VR 어트랙션용의 영상인데요.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공포와 환상 아니면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대신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흡혈귀들을 만나는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조도 낮춰. 약하게 해주십시오. 더. 오케이. 공포 콘텐츠인 만큼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이 돼서 그 공포든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는 게 VR의 중요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워킹을 하거나 어떤 프레임 작업을 하는 구도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배우의 액션에만 의존을 해서 촬영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혼신의 연기. 하고 정지 딱 1초만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와야 돼요. 알겠죠? 좀 더 빨리. 다시. 이들의 노력은 공포 VR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공포 포스터가 가득한 이곳이 바로 공포 VR 제작업체의 사무실입니다. 영상 편집이 한창인 직원들. 일하다 보면 그들의 컨셉에서 오는 고충도 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편집하는 거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한 번은 밤에 편집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벌써 5번째 공포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 일반 영상과는 달리 VR 편집에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한 가지 공수 과정이 더 들어가는데 스티칭이라는 편집 과정이 더 들어갑니다. 그냥 카메라를 한 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십 대 아니면 여러 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대를 하나의 화면으로 붙이는 작업, 그거를 스티칭이라고 하는데 그 스티칭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의 약 7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360도로 사람들이 원하는 장면을 촬영해 자연스럽게 이어붙인 360 콘텐츠는 몰입도가 높아 다양한 실감 미디어에 활용되고 있지만 가상현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60도 동영상은 가상현실도 아니고 혼합현실도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의견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いや同じだと思うけどね。だからね、その VR の概念ってものすごく拡張していってるし、VR って臨場感を高めるための技術だから、必ずしもヘッドマウンテッドディスプレイじゃなくてもいいわけで、何が何でもこれじゃなくてもいいですよね。で現実に今今日博物館なんかでデモ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なやつっていうのはタブレットですよね。でタブレットで360度見られるっていうこと自身がすごく重要なことで、そういうところに出ていくっていうのが技術の正しい生き方だと思うので、あれはもう完全に一体の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메디컬 리얼리티라는 의료 콘텐츠인데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 가상현실 콘텐츠입니다. 담낭 제거술에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직접 수술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이렇게 확실히 바로 앞에서 보는 것 같긴 하네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당 기술이 포괄하는 개념은 확장되고 사용 가능한 범위도 넓어집니다. 군사훈련이나 우주훈련에 활용되던 가상현실은 이제 의료 분야까지 팔을 뻗어 생명과 과학기술이 무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역동적인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산부인과. 그곳에서 우리는 초음파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기 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다리예요. 가운데 뭐 테두리고 그 뒤로 얼굴이 살짝 보이면 이게 몸통인데 그렇죠. 그 자세로 지금 있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는 무척 반가운데 뭔가 아쉽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에 외부 모니터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러면 이 외부 모니터가 산모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태아를 이렇게 실감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VR을 써서 보시게 되면은 이 태아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하고의 교감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부부는 현재 아이를 또밤이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HMD로 아이를 보기 시작하자 또밤이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보여요, 다리? 네, 다리. 귀하게 얻은 아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또밤이의 엄마 아빠는 HMD를 통해 평소보다 더 찬찬히 또밤이를 살펴봅니다. 눈으로 볼 때 옆에서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VR로 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 데 쪽을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2D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밋밋하고 약간 이런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코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약간 뿌듯하고 너무 귀엽고 잘 자라줘서 고맙고. HMD를 사용하면 맨눈으론 확인이 어렵던 질병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그런 기형을 누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장점은 안면 기형, 클레프트 립이라고 하는 이제 토순이 안면 기형 발견하는데 가장 최고의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 코, 뭐 양쪽 귀, 팔다리 이런 데까지 다 외관적인 그런 모양은 발견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치료 효과는 강력한 몰입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퇴행성 뇌질환이나 인지행동 치료에 가상현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와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 광고와 영화를 만들던 업체였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VR 의료 콘텐츠의 제작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메디컬 쪽으로 접목을 하게 된 이유는 동일한 미디어 기술력을 메디컬 쪽에 접목을 함으로써 생기는 시너지, 그러니까 이종 산업 간의 시너지를 바라보고 그 메디컬 산업 쪽에 진출을 했거든요. 국내 대학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정원석 대표. VR 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역시 몰입도입니다. VR이라는 게 몰입도를 상당히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게끔 다른 곳에 신경 쓰면서 다른 겁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도가 있고요. 환자로 하여금 치료에 순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 VR에 크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한 것은 안과 검사 기구로 VR HMD 안에서 총 5가지 안과 검사가 가능합니다. 사시의 각도를 편위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전문 인력이 검사를 했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30초에서 1분 이내로 검사가 완료되니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 거치고 사시각 검사하는 과정까지
그대로 한번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작 전 HMD를 쓴 환자는 간단한 동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동기화가 끝났고요. 이 동기화를 토대로 정확하게 사시 각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눈동자 있는 화면이 저희가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안구를 측정하는 그 화면이고요. 이 왼쪽에 하얀색 데이터 부분이 실제로 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검사가 끝났습니다. 사시 검사가. 좌측이 일반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과정, 우측이 VR 기기를 통한 검사입니다. 기기 동기화부터 검사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초. VR 기술을 활용한 검사 방법은 검사 시간의 단축은 물론 검사에 필요한 공간도 10분의 1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환자는 빠르고 간편한 검사를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VR이라는 게 눈에 나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좀 깨보자라고 생각해서 안과 컨텐츠 생각을 꽤 오래 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VR 기기들이 어지럼증이 아직 100% 해소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인지 부조화라고 해서 VR 안에서 제시되는 공간이 움직일 때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어지럼증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안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공간의 움직임이 없이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테스트한 바로는 어지럼증을 호소하신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VR의 확산과 함께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약간 어지럽고 네, 아이가 타기에는 어지러움증이 있을 만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지럼증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버 멀미라고 하거든요.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그렇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용자를 고려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컨텐츠에서도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이거든요. 가상현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용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테크놀로지는 이제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착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 기술의 발전에는 언제나 시행착오가 따랐습니다. 만약 HMD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실감 미디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실감 미디어 같은 초지능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이미 미국 털리도 대학에선 VR로 해부학을 배우고 있고 캐나다의 알베르타 대학에서도 의료와 재활교육에 VR을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지금도 실감 미디어는 의료뿐만이 아니라 교육, 취미,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실감 미디어. 21세기엔 장자의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